남편 악플로 168명 또 고소. 조국 장관이 이제 길을 잘 닦고 있어요. 따박따박. 윤미향 그 의원 남편도 지금 168명을 고소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비판적인 댓글 썼다고 고소하는 쪽 아니에요, 우리 쪽. 조국 장관도 일베들 고소할 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저는 조국 또 윤미향 의원 남편 김삼석 수원신문 시민신문 대표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게 진짜 악플을 무책임하게 다는 행위는 어마한 중범죄라는 걸 인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벌금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약 20여 년 전에 온라인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 30년 됐습니다. 온라인이 들어온 일에 계속 악플에 관한 문제,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자살을 하는 등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일베류가 근거도 없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악플 다는 거는 한국 사회 문화에서 그냥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권인숙 의원 나와서 관련된 이제 엠번방 등의 사건 이야기하면서 해주는 게 제가 약간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문화잖아요. 수천 년 역사에 없던 문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악플에 대한 규정이 단호하면 절대 그게 안 달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이용하는 성범죄하는 애들 있잖아요. 단호하게 사형에 준하는 정도의 중범을 내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단순히 윤미향 의원 남편이나 조국 장관 같은 사람들이 따박따박 고소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근거 없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런 놈들은 소급해서라도 나는 중형, 실형을 때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유튜브에 유명한 채널은 아닌데 그러니까 여성 변호사가 브이로그를 자기 일상을 올리는 채널이 있어요.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댓글이 엄청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 댓글의 공통점이 뭐냐면 악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채널 운영자가 변호사라는 게 이미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에 대한 외모 평가도 없어요. 훌륭하십니다. 잘 보고 갑니다. 요 정도 뭐 이런 칭찬 댓글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스스로를 비하하는 댓글도 있거든요. 야, 우리가 이 정도로 이 어떤 고소에 대해서 두려워했었나?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좀 비하하고 또 아쉬워하는 그런 댓글이 있을 정도로 뭔가 힘이 있고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우리 정편 채널은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는 뭐 뭔가 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아 근데 굉장히 심지어 굉장히 크고 댓글을 많이 다는 채널도 변호사가 그 운영을 하면 댓글창이 그렇게 클린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더 연장해 보면 한국처럼 악플이 행행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음 가보시면은 연예 기사, 스포츠 기사에 댓글을 못 달게 하죠. 이제 아예 악플로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나라가 됐어요. 예를 들어 조국 장관이나 이 김삼석 대표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명백하게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쌍욕하는 것들 포함해가지고 너무 심하다 싶은 것들은 제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법적인 책임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실형을 받는다거나 수천만 원 물어낸다거나 하면 함부로 악플을 못 달죠.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지만 근거도 없이 가짜 뉴스와 악플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인격 모욕해. 조국 장관 입장에서 조민 씨를 성적으로 그렇게 비하하고 모욕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가족이 걸린 문제는 그런 거란 말이죠. 김삼석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은 전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들 갖고 그냥 악플러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저쪽 애들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깔려고 상시 대기하는 새끼들. 이런 애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방송 내에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쌍욕하면서 막 비하하면서 슈퍼챗 받는 거야. 슈퍼챗 받은 거에 200건 토해내야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베를 없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베 자체도 그냥 어떤 자기 표현 창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에 정말 도를 넘는 악플이나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을 정확하게 처벌을 하면 자연적으로 일베의 힘도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괜히 일베 그냥 폐쇄시켰다가 그 욕망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베를 없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다시 또 쪼개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카페 만들고 커뮤니티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베라는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베 안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정확하게 하면 결국에는 사람들 안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일베라는 이름만 계속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그 초점이 잘못 맞추고 있는 거죠. 예. 네. 그 가운데 이슈 빨리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의원한테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진중권 의원은 나쁘게 표현하면은 이름이 좀 알려진 악플러죠. 아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그 김용민 의원 등 뭐 김남국 의원 등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조국 똘만이라고 표현했거든. 그렇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 거예요. 똘만이라는 표현이 조국 밑에 현역 국회의원 사람들을 조국 똘만이래. 그냥 이름이 알려진 악플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오늘 금태섭이 김용민 의원한테 그랬죠.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냐? 뭐 생뚱맞은 소리예요 이게 지금. 금태섭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요? 그 정도 비판은 받아들이라 이런 취지겠죠. 아. 예, 금태섭 그냥 시민으로 돌아갔으면 그냥 짜자 계셨으면 좋겠네요. 왜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욕을 먹어서 건강해지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심한 이 말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앞에 윤미향 의원 남편이 한 것도 그렇고 이게 여기에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윤미향 의원을 욕했던 사람이 조국 장관도 욕하고 추미애 장관도 욕하고 다 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소를 당하고 하면서 이게 사실은 한 번 당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확실히. 예. 근데 전용욱 TV, 조갑제, 미디어워치, 황장수 이런 채널은 사실 윤미향 의원 쪽 그리고 조국 장관 쪽 다 지금 계속해서 고소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티켓을 쌓아가시고요. 김용민 의원처럼 사실 조국 똘만이라는 말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아니 근데 앞뒤 맥락이 있어요. 처음에 그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한테 한 말이에요. 올해 6월달에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우리 진 석사가 끼어드는 거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다. 윤석열이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걸 조롱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조국 똘만이 아니랄까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붙었는데 지금 이게 손해배상 소송이죠. 잘했네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정말 선택적으로 이렇게 씹어 돌리는 거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얼마 전에 그 효자됐던 강경화 장관 남편 출국 때 요트 때문에 사람들이 뭐 고급 취미네 이랬잖아요. 근데 진중권 자기는 뭐 비행기를 한 대 또 보유하고 있는 또 파일럿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더라고. 일변 교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톤으로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진중권은 그 기사에다가 댓글을 쓰는 게 아니라 지 페북에다가 댓글을 쓰는 악플러인데 그 언론이 받아 써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싸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언론이 진중권을 키워주는 것뿐이지 진중권도 이제 쓸모가 다 해가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중권 씨도 열심히 남은 끝물 쪽쪽 빨아 먹고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진중권하고 한 몸이신 우리 금태섭 씨가 김용민은 표현의 자유를 앞장섰던 인변 출신이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직도 넌 진보냐 이렇게 물었던데 모자란 소리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람이 있잖아요. 악의적인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핵심의 키워드는 진중권 같은 자가 진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뭔가 자기 발언을 한다면 내가 악플러라는 소리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식의 진중권의 그런 말장난과 이런 그 척척박사 석사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 정부를 힘들게 해. 어쩌다 한번 며칠에 한번 글 하나 쓰면서 국민의 짐을 비판하는 정도의 비중으로 문재인 정부를 힘들게 해. 그 악의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특정 국회의원 되기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쁘게 이미지 씌운 건 사실이잖아요. 네. 조국 똘만이라고. 김용민 의원도 달리 보면 조국 장관만큼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그 기존에 했던 소송들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이에요. 그걸 이 논리로 따지면 진중권이 민주투사라면 나는 내 입장에서 이해하겠어요. 금태섭의 말이.
그냥 진중권은 악플러라니까요. 뭐 악플러한테 뭐 선처를 베풀고 무슨 그걸 표현의 자로 인정을 합니까? 진중권 자체가 악플러인데 이름 유명한 이름 알려진 악플러 단연코 순위 1위겠죠. 오늘도 새날에서 다뤄져서 좋아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진중권 1위, 2위가 한기호. 이름 알려진 악플러들. 실제로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죠. 민주 진영에도 악플러들이 있어요. 진짜로. 많아요. 아시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진문이라고 합니다. 진짜 찐문이라고도 하고 찐. 헷갈리지 마세요. 어. 근데 그 사람들이나 실제로 저쪽의 악플러들이나 똑같아요. 댓글을 달 때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까는 사람들을 대장은 이재명이고요. 네. 지금 장관으로 가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까였어. 유은혜, 김현미, 박영선, 추미애, 문 대통령 장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까였어. 입에 담지 못할 악플. 예. 그런데 실제로 장관으로 갔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고소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걸 참고 견뎠다고. 성남시장으로 있는 은수미 시장까지 마찬가지예요. 직접 그 악플을 내가 봤거든. 너무 심해요. 이 애들 악플이랑 똑같아요. 예, 맞아요. 뭘 찢어버리네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악플을 답니다. 그래놓고 쟤네들은 조국을 지지한다고 해. 하지 마. 부끄러우니까. 그냥 악플러들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문 대통령한테 득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니들은 진중권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광신도 같아가지고. 그래서 논리가 저희는 없잖아. 이제 저희 새날에 대한 허위 사실로 이제 까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차곡차곡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모아서 이만큼 모았어. 우리 반값 변호사한테 다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 무서운 청취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자기 새날을 너무 좋아한대요. 새날도 좋아하는데 그 이천파들이 운영하는 방송도 너무 좋아한대요. 이천파가 운영하는 방송은 시원해서 좋고 새날은 합리적이어서 좋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아니 있습니다. 이렇게 당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걸 기억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약간 변해가지고 시원하게만 하지 욕은 안 한다 라고 하면 그게 바뀐 게 아니고요. 내가 탈바꿈하고 싶다면 반성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한테 소송을 걸었다. 여기에 금태섭이 김용민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림이 딱 만들어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